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이제 실무 종합을 맡게 된 장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처음으로 승진 강의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채용 과정에서 제 수업을 듣고 지금 현직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냥 이제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경찰학개론이라는 과목을 한 번은 대부분 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채용 강의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자세히 하겠지만, 단순하게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어떻게 하고 넘어간, 이렇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교재가 있는데, 교재는 이제 지금 아마도 PDF로 올라가 있을 텐데요. 곧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PDF에는 옆에 이제 제가 빈칸 자료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빈칸 자료인데, 옆에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옆에 부분에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실무 종합을 검토하면서 또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자, 이런 부분들은 출제자들이 이렇게 바꿨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조금 가로를 뚫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을 때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교재는 경찰공제 실무 종합에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지금 제가 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예외적인 거 빼고는요, 거의 실무종합 내용들은 거의 다 지금 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실무종합 이렇게 두 개를 좀 풀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진 공부하실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실무종합과 관련해가지고 좀 기초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경찰의 의라는 파트입니다. 의. 그러니까 도대체 경찰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크게 이제 두 개로 좀 쪼개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몇 페이지를 먼저 우리는 할 거냐면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2번에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할 겁니다. 먼저 도대체 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질적 의미가 뭐냐. 자, 이건데 갑니다. 여러분, 형적 의미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찰이 하면입니다. 그게 뭔지는 전혀 안 따집니다. 그래서 자, 그게 뭔지는 전혀 안 따지고 무조건 있죠. 무조건 이거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면 무조건 형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자, 불신검문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불신검문은 누가 합니까? 경찰관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경찰이 아니면 무조건 뭐예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전면허 있죠.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정지 같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도 현재 우리 법에는 도로교통법에 지방경찰청장님의 권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경찰이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것도 형식적 의미 경찰이 되는 거죠. 됐죠? 쉽죠?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사례를 든 것뿐이고 무조건 그냥 경찰이 하면 무조건 뭐예요? 형식적 의미 경찰인 거예요. 자, 됐죠? 그럼 우리는 이 형식적 의미 경찰 관련해 가지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 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의 보세요.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달성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경찰 활동. 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갑시다. 밑에 양가리번에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 경찰은요, 경찰이 하면은 무조건 형식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하면 그게 명령 강제인지 서비스인지를 전혀 안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령 강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작용은 전혀 의미가 없죠. 따라서 경찰이라는 뭐예요? 조직입니다. 됐죠? 경찰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는 개념인 거지. 경찰이 하면 무조건 걔는 뭐예요? 형식인 거예요. 조직.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조직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찰이 하면 무조건 형식인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경찰이 하는 일 있죠. 하는 일은 법에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이 있냐면 자, 경찰법 3조라는 것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경찰의 임무가 8가지라고 쭉 써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의 임무니까 얘가 바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경찰이 하는 일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경찰이 하면은 무조건 뭐라고요? 형식이야.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게 바로 형식적 의미 경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경찰법하고 경직법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슨 법입니까?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정법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법조문에 있으니까 실정법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과 그리고 중국 경찰이 있죠.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갑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그냥 출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출입국 심사 업무를 경찰이 안 하거든요. 법무부가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걸 공안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출입국 심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경찰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중국은 들어가잖아요. 경찰이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형식적 의미 경찰에 입각한 경찰 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 하는 일이 다르니까.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요. 형식적 의미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 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목이 지금 계속 수업이 많아가지고 수업하느라고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누가 하면은 무조건 형식입니까? 경찰이 하면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 있죠. 다른 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에 들어가는 걸 할 수가 없겠죠. 누가 해야 되니까? 경찰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이 한 거는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찰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이거는 좀 이따 봐야 되는데 우리 범죄 수사하는 경찰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하는 정보경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하는 서비스 같은 게 있죠. 대표적인 게 경찰 서비스 같은 게 순찰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법경찰 범죄 수사, 정보경찰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거 전부 다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의미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형식적 의미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경찰이 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얘를 설명드릴 텐데요. 얘는요 형식에는 들어가는데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얘는 실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실질에 들어가지 않는 건 좀 이따 제가 얘기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얘네들은 경찰이 한다. 그래서 형식에 들어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형식적 의미 경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질적 의미 경찰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실질은 이거예요. 이거는 경찰이 했는가 다른 기관이 했는가 있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했든 다른 기관이 했든 이거는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럼 한마디로 경찰이 했든 다른 기관이 했든 다 실질에 들어가요.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만 들어가요. 이것만. 플러스 앤드 일반 통치권이라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령하고 강제해야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실질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찰이 한 것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 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인가 다른 기관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사회 공공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 명령 강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경찰이 아니고 명령 강제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명령 강제는 경찰의 조직입니까? 경찰의 작용입니까?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경찰은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작용 측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용 측면. 자, 첫 번째가 조직이 아니고 작용 측면이에요. 경찰인가 다른 기관인가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일단 작용 측면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갈까요? 3번에 실질적 의미 경찰 해가지고 2번에 바로 작용 중심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게 경찰이라고. 이게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냐면 독일 있죠, 독일. 독일에서 등장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서 이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행정법학을 하는 분들이죠. 법학. 그래서 바로 조심하세요. 행정법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되냐? 독일을 프랑스로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행정법학을 행정학으로도 바꿔요. 조심. 그럼 여러분들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학문을 하면서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학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는요. 행정법학은 당연히 실무적입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론이고 학문입니까? 이론이고 학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론적이고 학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내냐면 실무상 개념 이렇게 많이 내요. 아니에요. 아니고 이론적이고 학문적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유지는 무슨 변동이 아니죠. 그냥 기존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지하는 건 적극 목적이라 그래요. 유지는 소극 목적이라 그래요. 소극 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래서 소극 목적이라고 합니다. 유지니까. 유지. 현상 유지니까. 그래서 이건 소극 목적이다. 이런 활동들 그런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료 가보시면 자, 첫 번째가 독일의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행정법학에서 유래했고요. 그리고 작용 중심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소극 목적이라 그랬고. 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실질은 여러분 경찰이 해야만 들어갑니까? 다른 기관이 해도 들어갑니까? 다른 기관이 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른 기관이 하는 것 중에서도 여기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인가 다른 기관 따지지 않고 여기에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니까. 자, 문제 4번 5번 보시면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겠죠. 당연히. 다른 기관도 여기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분 잠깐 봐야 되겠네요. 사법경찰, 정보경찰, 경찰 서비스는 분명히 형식에는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얘가 실질적 의미에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안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봅시다. 왜 안 들어가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은 공부를 안 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의 임무가 우리가 이제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 뭐냐면 이거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첫 번째 임무로 들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범죄 수사를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를 들어요.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보면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는 것만 실질이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있네요. 그러면 반대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고 수사는 뭐하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얘하고 다르니까 따로 나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범죄 수사하는 경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사법경찰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있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행정경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뒤에 부분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행정경찰, 얘는 사법경찰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질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결론 무슨 경찰하고 똑같습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경찰과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행정경찰은 실질에 들어가요. 근데 범죄 수사하는 사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아니죠. 아니니까 결론 사법경찰은 그래서 실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경찰이 안 들어가는 이유 아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정보경찰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또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단순하게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는 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실질에 들어가려면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명령 강제가 아니잖아요. 정보 수집하는 건.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경찰은 명령 강제 아니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순찰 같은 서비스 있죠. 서비스도 명령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 강제 아니니까 서비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 사법경찰, 정보경찰, 서비스는 경찰이 하니까 뭐에는 들어간다? 형식에는 들어간다. 근데 뭐에 안 들어갑니까? 실질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실질을 크게 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형식과 실질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가 있고요. 실질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둘 다 공통되는 것도 있는 이런 구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질문. 범죄 수사하는 사법경찰 있죠. 사법경찰은 자 1번, 2번, 3번 중에 사법경찰은 몇 번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사법경이 1번에만 들어가게 사법경찰은 그죠.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순찰 있죠. 순찰도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니까 순찰도 어디에 들어가? 1번에만 들어가. 순찰은 여러분들 명령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3번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됐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은 일치한다. 이거 다 X지. 그죠? 그리고 얘가 넓은 말, 얘가 넓은 말 다 X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보시면 양가로 4번 갑니다. 실질적 의미 경찰은 형식적 의미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O예요, X예요? X. 그죠? 실질이 넓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불신검문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불신검문은 누가 합니까? 경찰이 하죠. 그럼 얘가 불신검문이
형식적 의미 경찰이라는 점은 이거는 의문이 없어요. 경찰이 하니까.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얘가 실질이냐 아니냐는 이거는 조금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좀 견해대립이 있거든요. 왜 견해대립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불신검문의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가 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요. 불신검문은 즉시강제라는 견해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즉시강제니까 여기 또 강제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또 즉시강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불신검문을 하면요.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으니까 강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검문은 야 강제가 아닌데? 이러면서 즉시강제 아니라는 견해가 있거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즉시강제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거는 뭐에도 들어간다? 실질에도 들어가죠. 그죠? 근데 강제가 아니라고 하면 실질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견해가 대립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실무종합에는요. 실무종합에는 즉시강제로 봐요. 즉시강제로. 우리는. 이런 견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즉시강제로 보기 때문에 결론은 즉시강제면 뭐에도 들어간다? 실질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불신검문은 형식과 실질에 다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를 일단은 하나는 정리를 했습니다. 형식과 실질은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논점으로 가는데 두 번째 논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제 경찰이라는 말을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실질이 있죠. 실질적 의미가 이거거든요. 아까 다시 써볼게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명령 강제하는 게 경찰인데 지금 현재 경찰의 개념이 이거거든요.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국가냐면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치국가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게 법치국가 이전 있죠. 이전에도 분명히 국가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치국가 되기 이전의 국가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절대주의 국가. 다른 말로 여기를 경찰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주의 국가, 경찰 국가에도 분명히 경찰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럼 그 경찰이라는 말이 지금 이거하고요. 그 당시 경찰하고 말이 똑같냐 이거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절대주의 국가 이전에는 중세시대가 있었거든요. 중세국가. 그럼 중세시대에도 경찰이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세시대 경찰이 지금의 경찰하고 똑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고대 국가가 있었겠죠. 고대 국가에도 경찰이라는 말은 있었거든.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두 번째 논점은 이 시대에 따라서 경찰이라는 말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있죠. 변해왔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왔는가. 근데 이거를요, 뭐 깊이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만 보시면 이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요, 뭐뭐는 제외 이런 말은 무조건 X야. 뭐뭐는 제외.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국정 전반을 얘기했다. 국정 전반, 다른 말로 모든 행정입니다. 이 모든 행정이라는 게 경찰이라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게 중세국가가 됩니다.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국가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리스라 로마예요. 그러면 그리스라 로마의 개념이 당연히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근데 미치는데 지금으로 친다면 지금의 프랑스하고요, 독일, 게르만 중에서 가까운 쪽이, 그쪽하고 가까운 쪽이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독일의 지금 옛날에 이제 독일의 전나라 거기에서 16세기입니다. 16세기 1530년에 여기에 이제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여기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중세시대도 국정 전반이긴 한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교회라는 게 빠져나가면, 교회를 뺀 국정 전반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세시대 있죠. 중세시대는 누구의 힘이 굉장히 컸던 시기입니까? 교황 있죠.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컸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권이 교회는 건드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국정 전반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국정 전반이다가 뒤로 가가지고 교회만 빼고 국정 전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는 경찰이라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국가의 기능이 이 당시까지는 분화입니까? 분화가 아닙니까? 분화가 아니죠. 쪼개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의, 여기까지는 분화가 안 되는, 여기서부터 이제 분화가 이루어져요. 국가의 기능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에는요, 경찰은 이겁니다. 경찰은 내무행정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국정 전반 모든 행정인데, 여기 와가지고는 내무행정은 이거예요. 보세요. 외교는 경찰에 들어간다, 경찰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재무 있죠? 재무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군사 관련된 거 빠져요. 사법 재판제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찰의 개념에서 분리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다른 작용, 특별한 작용을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찰은 내무행정만으로 줄어요. 이 시기가 여기야. 그 다음에 내무행정이죠. 내무행정 우리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질서 유지하고 적극적 복지 증진이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무행정에는. 내니까 안 내니까. 그런데 이 법치국가 와가지고 무슨 사상이 등장하냐면 바로 계몽사상. 계몽사상이 등장하면서 그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죠. 그러면서 경찰은 다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다른 말로 소극적 질서 유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로 경찰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치국가에서는요, 뭐는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적극적인 복지행위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륙법계 쪽. 대륙법계 쪽 있죠? 대륙법계 쪽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이렇게 변천해 오는 순서입니다. 대륙법계.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료는 좀 이따 보고요. 국정 전반. 일단 중세도 국정 전반인데 16세기 뒤로 가면서 뭐만 빠진다? 교회만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국가에 하는 일이 분화가 되면서 내무행정만으로 준다. 그래서 외교,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떨어져 나가는 시기는 절대주의 국가 시대, 경찰국가 시대. 그리고 시민혁명 거치면서 계몽사상 등장하고 경찰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또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서 행정만 경찰에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흘러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할 거는요. 법치국가와 관련된 사상이 무슨 사상? 계몽사상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치국가와 관련된 법하고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법과 판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까지 공부하셔야 되냐면 연도하고 내용까지 공부하십시오.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자, 독일에서 1794년입니다. 연도 알아두십시오. 94년에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죠.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법치국가와 관련된 거니까 경찰의 역할은 뭐만이라고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한정된 다 내용들이야. 자, 근데 이거 법 이름 알아두시는데 이 법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도 공공의 평온이라는 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말만 잡고 이 말 나오면 1794년에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1795년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재와 형벌법전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는 무슨 말을 잡고 있냐면 저 뒤에 안전을 유지한다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포인트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1884년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야. 지방자치법전인데 지방자치법전에서 위생이라는 게 들어가요. 위생이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931년도에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이라고 하죠. 프로이센의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재량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82년도에 프로이센 독일 전신 고등행정법원, 거기에서 나왔던 게 바로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경찰은 보세요. 경찰은 법치국가와 관련되니까 경찰은 뭐만 해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그 소극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경찰 활동이 늘어난 겁니까? 경찰 활동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경찰 활동의 축소와 관련된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면은 판례 내용도 막 좀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고 또 그 판례 내용이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서 얘네들은 연도하고 내용까지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료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부분을 볼게요. 제일 앞부분 6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경찰 개념의 변천에서 대륙법계, 지금 이거 대륙법계를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영미법계는요, 영미법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미법계는 영국, 미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무슨 고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미국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없고 대륙법계를 정리합니다. 갑니다. 대륙법계에서 반가로 2번 갑니다. 고대는 경찰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기억 하나만 하십시오. 뭐뭐가 제외라는 말은 무조건 X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두 번째가 중세는요, 아까 고대의 개념이 이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나라의 영향입니까? 프랑스에. 프랑스. 그래서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 한번 읽어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때는 국정 전반 모든 행정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자, 프랑스 개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독일로 개수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독일에서 프랑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프랑스 독일이지 독일 프랑스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독일로 넘어가서 뭐라고요? 국가행정 전반.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야. 넘어갔지만 모든 행정. 어쨌든 중세시대에도.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니까 중세까지는 경찰과 국가 기능이 분화예요, 아니에요? 분화가 아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해보십시오. 자, 경찰과 행정의 분화, O입니까 X입니까? X. 그래서 뒤에 가셔서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은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교회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 행정 권한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제외한 국정 전반. 어쨌든 간에 고대하고 중세까지는요, 국정 전반 모든 행정인 거예요. 경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경찰국가, 아니, 절대주의 국가. 이 시기가 여기가 16세기, 여기가 17세기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가 바로 18세기 후반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7세기 절대주의 국가는요,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요? 외교, 군사, 재무, 사법 떨어져 나가고 무슨 행정만? 내무행정만. 내무행정만 남게 돼요. 됐죠? 그래서 책 보시면 17세기 국가활동의 분화에 따라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만 의미한다는 거. 근데 내무행정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하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치국가 몇 세기? 18세기. 18세기고요. 아까 여기에 영향을 준 건 무슨 사상? 계몽사상. 계몽사상, 그러니까 계몽철학을 4.3지 기초로 해가지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한마디로 소극적 질서 유지 한정된다 그랬잖아. 얘는 또 떨어져 나가는 거고. 됐습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일단 써놓으면요. 2차 대전 이후에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뒷부분에 나오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를 봤는데, 거기 대륙법기를 봤는데 정리해 볼게요. 고대하고 중세의 경찰은 국정 전반 모든 행정이었던 거 이해하셨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절대주의 와서는 무슨 행정만이라고요? 내무행정만이고, 그리고 법치국가 와서는 무슨 행정만? 질서행정만.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넘어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자, 책 보세요. 대륙법계의 경찰의무 범위 발전 과정은요, 국정 전반, 어디와 어디? 고대와 중세. 두 번째가 내무행정, 무슨 국가? 절대주의 국가. 그리고 질서행정, 질서행정 무슨 국가? 법치국가. 자,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국정 전반, 내무행정, 위험방지까지 왔죠. 위험방지가 질서 유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 난데없이 뒤에 보니까 보안경찰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보안경찰은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있다가 왜 보안경찰인지는 비경찰화를 제가 본 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리해가지고 법치국가와 관련된 판례 있죠? 이거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거 그대로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정리해서 무슨 법에는 뭐라고 써있고 무슨 법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1882년의 마지막 크로이츠베르 판결은요. 자, 갑니다. 경찰 임무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해서 경찰 작용의 목적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줄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했잖아요. 그런데 2차 여기 법치국가 와가지고 소극적만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러니까 축소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 논점, 대륙법계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형식적 의미 경찰하고요, 실질적 의미 경찰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륙법계에서 경찰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논점이 어떤 거냐면요. 세 번째가 우리가 공부할 게
대륙법계하고요, 영미법계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비교. 근데 우리가 대륙법계 개념을 쭉 봤는데 지금 현재 대륙법계는 법치국가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죠. 대륙법계 이거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뭐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됐죠? 두 번째, 일반 통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뭐 하는 거?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이게 바로 현재 대륙법계에서 법치국가에서 말하는 경찰이에요. 지금 현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미법계는 이제 영국 미국 쪽인데, 영미법계는 경찰이 뭔데? 그래서 이겁니다. 첫 번째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범죄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국민을.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기는 일반 통치권이, 여기는요 자치권에 기초했다고 얘기해요. 자치권에 기초했다. 그리고요, 여기는 명령 강제보다는 바로 국민들한테 뭐 하는 거?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영미법계 쪽의 경찰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륙법계 개념하고요, 이제 보려는 영미법계 개념, 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자료 잠깐 보시면 7페이지 보세요. 영미법 개념인데 읽어봅시다.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임. 여러분들 자치권이죠. 자치권이니까 질문. 영미법계는 경찰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 시민들이. 자치권이니까. 그래서 자치권의 기초에서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뭐라고요? 경찰의 기능, 역할 중심으로 논의된 게 영미법계예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부터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하는데, 자, 그 밑에 보니까 양가로 3번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개념 비교 나와 있죠? 이거야, 이거 이제.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 우리가 좀 쉬운 거 중심으로 보고요. 어려운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자,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대륙법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뭐예요? 통치권이야. 이거의 기초인 거예요,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통치권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로 국가의 권력을 기초로 만든 거야. 통치권자가 국민을 명령 강제하려고 만든 게 경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치권이잖아. 자치권이니까 누가 스스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 영미법계는 뭡니까? 자치권이야. 됐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대륙법계는 명령 강제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명령 강제합니까? 누구에게 명령 강제? 시민들한테. 그러면 여기는 경찰과 명령 강제를 당하는 시민들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과 경찰의 관계가 대립이야, 대립. 그런데 여기는 자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시면 시민관계, 대륙법계는 경찰권과 시민권의 대립인데 영미법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명령 강제를 강조하고 여기는 서비스 강조네. 그럼 여러분들 명령 강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권력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적 강조. 여기는요 서비스니까 뭐 강조입니까? 비권력 강조야. 여기는 권력적, 여기는 비권력. 이걸 더 강조하는 거야. 됐죠? 그 얘기. 그래서 수단, 권력적 수단 강조, 영미법계는 비권력 수단 강조.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찰의 임무를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를 잠깐만 넘겨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보시면 되냐면요. 자, 페이지 11페이지를 잠깐 넘어갑시다. 찾으셨죠? 거기 보니까 네모 2번에 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찾으셨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기본적 임무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줄이면 질서 유지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가로 2번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반가로 2번이 뭐 있습니까? 범죄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국민 서비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경찰의 기본적 임무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할게요. 페이지를 9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9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네모 3번의 양갈 1번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나와 있죠? 갑니다. 행정경찰은 공공의 뭐라고? 질서 유지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행정경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범죄 수사하는 거 무슨 경찰? 사법경찰이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 보시면 대륙법계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바로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행정경찰은 당연히 경찰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범죄 수사는요, 여기를 아무리 뜯어봐도 범죄 수사란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 대륙법계 이 개념대로 들어가면 무슨 경찰은 경찰입니까? 행정경찰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사법경찰은 경찰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어디 범죄수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대륙법계는 행정경찰만 경찰이고 사법경찰은 경찰에 안 들어간다고요. 개념상. 그런데 영미법계는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니까 이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대. 그럼 여러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범죄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둘 다 뭐예요? 경찰인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대륙법계는 행정경찰만 경찰이고요. 사법경찰은 경찰의 개념에 안 들어가고 영미법계는 둘 다 경찰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범죄 수사가 당연히 경찰 임무에 포함되는 건 영미법계의 개념인 거예요. 수사가 당연히 경찰 임무에 포함되는 건 대륙법계의 개념인 거예요. 영미법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여기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 자, 대륙법계는 행정경찰만 경찰이고 대륙법계는 이거 경찰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륙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라는 말 자체를요, 뭐 해야 돼요?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만 경찰이고 얘는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지. 근데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둘 다 경찰이잖아요. 그럼 둘 다 경찰이면 굳이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경찰이니까. 그래서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어요. 대륙법계는 구분해야 되고 개념이 그러니까. 자, 그럼 거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갑니다. 원위치 7페이지.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대륙법계는
얘만 경찰이 얘는 경찰이 아니니까 당연히 두 개를 구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영미법계는 어차피 얘도 경찰, 어차피 얘도 경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대륙법계는 O고 영미법계는 X.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또 중간에 끊기가 애매하니까 위에까지 마무리하고 좀 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영미법계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위로 가볼까요? 영미법계는 양가로 2번, 그 페이지 양가로 2번에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아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경찰 뭐예요? 기능 역할이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역할을 중심으로 경찰이라는 게 논의가 되어요. 됐죠? 그러니까 경찰의 기능 역할이니까요. 이거는 여기는요. 좀 더 확장시켜 보면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이거 중심이에요. 다른 말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이거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요. 영미법계는 경찰의 기능 역할이니까. 자, 근데 자 질문. 우리 아까 대륙법계 이거 얘기했었죠. 보세요. 대륙법계는 고대, 중세, 경찰국가시대, 법치국가에 따라 가지고 경찰이 달라져 왔었죠. 그죠? 그러면 고대는 경찰은 뭘 위해서 경찰국 활동할 수 있습니까? 고대는 모든 국가 작용이잖아. 중세도 모든 국가 작용인데 뒤로 가서 교회 빼고 여기는 내무행정, 여기는 법치행정, 질서행정. 그러면 보세요. 고대 국가는요. 경찰은 뭘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어요? 모든 국가 작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는요. 경찰권 발동 범위가 고대는 모든 국가 작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세도 경찰권 발동 범위잖아요. 모든 국가 작용. 그 다음에 경찰국가는 무슨 행정만? 내무행정. 그러면 내무행정을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법치국가에 와서는 뭐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경찰권 발동 범위가 똑같습니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달라집니까? 달라져죠. 지금은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대륙법계는요. 뭐 중심이다? 경찰권 발동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요. 얘하고 헷갈리면 안 돼. 기능 역할 발동 범위.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여러분들 아까 고대에서 경찰은 뭐예요? 국정 전반. 중세에도 경찰은 국정 전반. 경찰국가 시대에는 내무행정만. 그 다음에 법치국가는 질서행정만. 그러면 여기는요. 경찰이란 무엇인가잖아요. 이거 중심으로 논의가 돼요. 왜는? 경찰이란 국정전만 이거니까. 그래서 경찰권 발동 범위 내지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는 게 대륙법계예요. 얘네들은 경찰의 기능 역할이니까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중심이고. 자, 그러면 최종 정의 체크할게요. 대륙법계에서 위에서 경찰 개념 있죠? 경찰권 발동 범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요? 경찰이란 무엇인가. 근데 오른쪽에 경찰의 역할, 기능 중심이고요. 여기는 뭐요? 경찰 활동이란 무엇인가지. 여기는 아시겠죠? 역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개를 크게 비교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명 보시면 자, 질문 복습. 둘 중에 범죄 수사가 당연히 경찰 임무에 포함되는 건 어디 개념이라고요? 대륙법계였습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영미법계였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범죄 수사가 당연히 경찰의 임무에 들어가는 건 영미법계지
대륙법계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른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